빅뱅 이론은 20세기 중반에 처음 제안된 이후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결정적인 첫 증거가 나왔고 이제는 증거가 넘쳐나 의심하는 과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138억 년 전 우주에 빅뱅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빅뱅의 증거로 먼저 살펴볼 증거는 우주 공간의 온도입니다. 온도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스스로 파장을 뿜어내는데 그 결과 온도가 낮아집니다. 가령 달구어진 석탄 덩어리는 처음에는 빨간색이지만 점차 어두운 빛을 띠며 서서히 식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석탄의 색깔을 빛의 파장으로 조사해 식어가는 온도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석탄에서 적외선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파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주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뱅이 정말 있었다면 당시의 우주는 원자보다 훨씬 작고 엄청나게 뜨거웠을 테지만 우주가 크게 팽창하면서 우주 공간의 온도는 점차 낮아졌을 것입니다. 만일 빅뱅이 있었다면 우주 공간에 그때의 잔열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물론 별처럼 뜨거운 천체에서 나온 열도 우주 공간에 있을 것입니다. 빅뱅 이후에 우주로 퍼지면서 점점 식어가는 빛을 관찰한 과학자는 벨 연구소의 공학자 아노 앨런 펜지어스와 로버트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1965년 전파 망원경을 통해 우주에서 지구로 오는 낮은 에너지의 빛을 관측했습니다. 이를 우주배 경복사라고 부릅니다. 빅뱅 초기에 뜨거웠던 빛은 현재는 많이 식어 파장이 길게 축 늘어진 채 우주의 전체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빅뱅의 또 다른 확실한 증거는 우주에서 가장 많으면서 가벼운 물질인 수소와 헬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아는 우주의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 태양과 지구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원자라는 원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들은 초기 우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주라는 원료 공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자의 중심부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는 전자들이 있습니다.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각기 종류가 다른 세 개의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 전자는 음의 전하,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띠며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하고 가벼운 원소인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진 원자핵 주변에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헬륨 원자는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로 구성된 원자핵에 두 개의 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빅뱅 후 약 10초가 됐을 무렵만 해도 세상에는 아직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없었습니다. 우주 공간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초고속으로 날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들 입자 중에서 양성자는 통상적인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벗겨진 상태인 수소의 원자핵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빅뱅 후 10초가 됐을 무렵에 우주에서는 수소 원자핵이 유일한 원소였습니다. 빅뱅 후 10초가 지나 우주의 온도가 충분히 식자 날뛰던 양성자와 중성자의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적당하 줄어든 속도 덕분에 이들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며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소 원자핵인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로 총 4개의 입자가 뭉쳐진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간 과정에서 2개나 3개로 이루어진 입자도 형성되었지만 불안정해서 곧 사라지고 헬륨의 원자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 큰 원소의 원자핵을 이루는 반응을 핵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원소인 헬륨의 핵융합 반응은 빅뱅 후 17분까지만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팽창을 계속해 온도가 더 내려가자 핵융합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핵융합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속도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낮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돌하는 힘이 약하면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빅뱅의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소 원자핵이 중성자와 충돌해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17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당량의 수소 원자핵이
반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반응하지 못하고 남은 수소와 생성된 헬륨의 비율은 3대 1입니다. 이것은 질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율입니다. 빅뱅을 제외하고 어떤 이론도 두 원소의 비율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덧붙이자면 빅뱅이 일어난 후 17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 3대 1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원소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소와 헬륨 이외에 나머지 원소를 모두 합쳐도 우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에 불과합니다.